네,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흐름을 통해서 국내 시장에서의 그런 해답 어떤 게 있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고리 오늘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두 가지 정도의 이슈를 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 공개해 주시죠. 예,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미국의 국채 금리가 1.87, 나스닥은 2.6% 하락. 이게 이제 10년물이 1.8이고 이제 2년물도 상당히 기록을 세우게 되면서 시장 투자심을 확 죽였는데 이런 부분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국채 금리가 상당히 많이 튀어오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네. 사실 이런 흐름 자체가 뭐 미국 시장이 개장하기 전부터 국내 시장에도 일부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었었고, 그랬죠, 후반에. 저희 장 마감 때쯤에 이미 1.8%를 넘어가게 되면서 뭐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더욱더 확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그 확대된 수치 자체가 사실상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되면서 네. 이 통화 긴축이 더욱더 빨라지는구나. 코앞에 왔다 이런 느낌이에요.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욱더 발작이 많이 일어나는 이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은 9.7bp가 움직이게 돼요. 사실상 이거는 정말 채권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채권 시장도 아노미적인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년 만에 최고치로 이제 급등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2년물 국채 수익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통화 정책 관련돼서 민감하게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 수치 자체가 빠르게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1%대를 마의 영역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 1%를 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욱더 시장에서는 충격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이렇게 크게 튀어 올랐었는데 그 국채 금리가 왜 올랐느냐? 이 원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겠지만 긴축만 있는 게 아닙니까? 네, 일단 유가 관련돼서도 유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중동에서 너무 싸워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에서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어나게 되면서 유가도 오늘 최고치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2014년 10월 31일 이후에 이 최고치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 85불을 기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최고치가 $85. 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 유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예전에 골드만삭스가 100불 간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게 돼버린. 네, 뭐 15불 남았는데요,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맞아요.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유가를 통해서 더욱더 자극이 될 수가 있게 될 거고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 패드가 이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대응을 매우 잘못해서 신뢰를 잃었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정자들이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에도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 그리고 수단을 모두 다 사용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말인즉슨 결국은 통화에 대한 긴축에 대한 시계열이 더욱더 빨라질 수 있다. 아니면 수단을 더욱더 강력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으로 귀결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켓워치에서는 이 CME에서 패드워치가 3월에 연준 회의에서 최소 25bp를 금리 인상을 하는 것과 관련돼서 가능성 100% 이상 반영을 했다. 100%는 그냥 무조건 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모건 스탠리에서 여기에 덧붙여서 금융시장이 현재 매파적인 이야기로 가득한데 일부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1월 FOMC 회의에서 깜짝 금리 인상 더 올린다는 1월 달에 바로 나올 수 있다. 1월에 바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진짜 빠르네요, 그럼. 그리고 이제 이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는데 25bp의 노멀 스텝이 아니라 50bp의 조금 더 빠른 이제 금리 인상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과장님도 그 정도 나온다고 보세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래 사실상 이러한 이제 지금의 분위기 상에서는 더욱더 많이 이제 반영을 하게 되잖아요.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받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패드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사실상 이러한 금리 인상 관련돼서 너무나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경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안 좋아졌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물론 미국 경제보다는 이머징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지게 되면서 거꾸로 다시 한 번 더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는 이런 흐름이 있었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빠른 스텝을 가져가게 되면서
예전과 동일하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경험치가 있으니까 네. 그렇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약간 학습을 믿는 거군요. 일단은 시장과 소통을 그만큼 계속적으로 많이 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충격이 있을 그래서 거니까. 깜짝게 나오는 것보다는 네. 우리 금리 인상 할 거야. 우리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게 그렇죠. 되는 예,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통화 긴축 관련돼서 어제 발작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상쇄해 줄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지금 실적 시즌이니까 그렇죠.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잘 나왔으면 전망도 좋고. 뭐 그러면은 뭐 이런 부분이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완화가 됐을 텐데 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살아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으니까요. 그렇죠. 뭐 네. 최악의 경우에 스태그플레이션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었고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실적 발표했는데 네. 실적이 뭐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더욱더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 실적이 전년도 대비 13% 정도 감소가 되게 되면서 네. 뭐 전년 대비도 줄게 되고 컨센 대비도 안 좋게 나오게 되는 그러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오게 돼서 이 통화 긴축도 나오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지는 이런 사면 초과의 어제의 미국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요. 그러면 S&P 500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의 실적이 4분기를 다 이렇게 안 좋게 봅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네. 이제 가이던스 부분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네네. 결국 비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 전망 쪽. 예, 비용. 인건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건 지금 공급 미국의 부족, 문제를 그대로 반영하네요. 인플레이션, 네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가이던스가 공격적으로 제시가 되기보다는 조금 더 방어적으로 제시가 되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 이제 수요일부터 넷플릭스 실적 발표하고 그 이후에 빅테크들이 쭈르륵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이거 봐야겠네요. 거기서 어떠한 이제 가이던스가 나오게 될 것인지 아, 그게 이런 포인트군요. 부분을 이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어제 일단은 이 성장주들이 좋지 못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2.4% 정도 하락을 많이 하게 밀렸어요. 되고 애플도 한 2% 그리고 페이스북이 한 4% 정도 네, 특히 이제 밀렸죠. 이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었었고요. 반도체도 여기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네. 반도체 지수가 지수 자체가 4%가 밀렸어요. 엄청 밀린 거죠? 네, 4.4%가 밀렸었고 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4.6% 정도 하락을 하게 되고요. 네. AMD가 3.6%, 엔비디아가 4%, 그리고 어플웨어 머티리얼즈가 8.7%. 가릴 것 없이 다 내려간 거네요. 그냥 반도체 전반적으로 다 내렸다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테슬라가 의외에 좀 견조한 모습이었어요. 한 음. 1.8% 정도 이제 밀리는 모습이었었는데 네.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게 있으면은 그래도 그나마 버티거나 올라가는 장이었군요. 네, 사실 다음 예. 주에 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미 네. 인도 대수가 사실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쵸. 그런 수치가 나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다른 종목들 대비 훨씬 덜 빠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실적이 조금 부족한 종목들은 낙폭이 컸었는데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한 8% 정도 하락을 하게 스타트업들, 됐고요. 예. 루시드도 한 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유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했었고요. 네. 뭐 거의 유일하게 오르는 섹터였다라고 보시면 그렇죠.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엑스모빌이 한 1.7% 정도 상승을 하게 되고 쉐브론이 0.44% 그리고 슐럼버거가 0.66%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되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떤 종목으로 바로 연결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시장 전반적인 게 국내에서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1% 내외권에서 이제 하락하면서 시작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지금 2,860이었으니까 1% 정도 빠지게 되면은 한 2,830권역에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지수가 상당히 중요한 게 네. 전저점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을 깨나 안 깨나? 어떻게 더욱더 강하게 이 지지를 해주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환점이라는 게 필요하게 될 텐데 네. 저는 그 전환점 자체가 수급 말고는 사실상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은 그쵸.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시작을 하게 되면서 얼마만큼이나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매수로서 그 매도 물량을 청산해 오면서 들어오는지 그 물량을 보셔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없으면은 사실상 많이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가 관련된 종목들 국내에서도 SOE라든지 흥구석유, 한국석유 같은 게 어제 많이 오른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오늘 시장이 안 좋게 되면 추가적으로 수급이 몰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뭐 슐럼버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러한 이제 이 유가 관련된 종목들, 정유 관련된 종목들도 실적 발표가 나올 거니까 그런 부분에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유 관련 종목들 보겠습니다. 자,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연결고리입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두 번째 연결고리는 예,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블리자드를 인수한다. 야, 멋있습니다. 진짜 큰 회사들끼리 뭉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용 좀 전해주세요. 역시 앵커님께서 네. 게임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예, 알겠어요. 어느 정도 크기인지. 네, 일단은 어제 유일하게 진짜 두 자릿수가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이 아닌가. 블리자드.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한 25% 정도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 인수를 하게 되는데 한 82조 정도의 인수를 하게 된다라고 그렇군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예요. 어떤 메타버스 쪽에 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가 드라이브를 향후 걸겠다. 라는 게 사실상 기본 목적입니다. 메타버스. 그래서 아. 이 블리자드가 사실 구설수가 엄청 많았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안고 불구하고 가는군요. 사실 금요일 날 이제 이 종가 대비 프리미엄을 45%나 이제 제시를 하게 됐거든요. 많이 좋네요. 주당 95달러에 인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만큼 이런 부분에 지금 많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텐센트랑 이제 소니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게임 회사로서 3위에 이제 야. 등극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게임 관련돼서는 향후 무궁무진하게 이쪽에서 돈들을 더욱더 벌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CEO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쪽에 더욱더 투자가 많은 부분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이제 성장 섹터 쪽에 게임주와 그리고 NFT 그리고 메타버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지금 뭐 필요하나라고 투자자분들께서도 생각을 하실 수 있기는 하지만 하겠지만 시점이 다른 거죠. 이런 부분이 네. 사실상 주가가 다시 좋아지게 되고 지수가 좋아지게 됐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러한 이제 뉴스플로어라는 이런 부분을 계속 이 추적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만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네,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위메이드라든지 아니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일단은 게임 관련돼서 국내에서 굵직굵직한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역시나 어렵기는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이제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유니티가 사실 이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거든요. 국내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이 관련돼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